다음으로는 구글 알파벳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구글 알파벳은 아까 메타가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임대만 하면 되는데 건물까지 지었던 게 메타의 실수인데 구글 같은 경우는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을 지은 케이스예요. 보통 땅이 아니라 엄청 큰. 엄청 큰 네. 자기 땅, 즉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네. 그리고 또한 크롬이라고 하는 지금 웹브라우저 시장도 지금 크롬이 절대다수 장악을 하고 있고, 즉 웹브라우저의 크롬 시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과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모바일 OS 시장에 구글은 자기 건물을 지어버린 거죠. 구글 검색이라든지 구글 애드센스라든지 구글 유튜브 광고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 매출 비중이 약 80%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나머지 20% 같은 경우 이제 구글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데서 서비스를 내죠. 구글도 게임 시장 들어가고 싶어서 서비스 만들었지만 그건 이제 대단히 실패한 서비스죠. 그래서 게임 시장에서 힘을 못 받고 있고, 구글은 이제 겨우 클라우드 시장에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한, 구글도 대단히 광고 중심적이지만 구글은 그나마 자기 땅에 건물 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구글이 봐야 될 가장 큰 올해의 도전, 비즈니스 펀더멘탈을 해치는 것은 규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대단히 강력하게 작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규제 이슈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좀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페이스북처럼 애플의 어떤 부분들이 크게,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흔히 말하는 리타게팅이 많은데 구글은 그렇게 리타게팅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타게팅을 위해서는 iOS의 데이터도 필요하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의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교화가 그 정도는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떨고 있는 것은 안드로이드에서의 프라이버시 정책의 변화, 그 다음에 크롬에서의 프라이버시 정책의 변화가 원래 올해 일어나려고 했죠. 플럭이라는 시스템으로 변화가 하려고 했어서 사실은 에드테크 기업들, 이러한 마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마케팅 테크 기업들이 대단히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구글이 그거를 2024년 말로 연장을 해줬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 부분 플록에 대해서 정책을 발표했을 때 구글 주가가 오르거든요. 알파벳 주가가. 뭐냐면 구글이 뭘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이제 서드파티에게 쿠키 데이터 안 주겠다.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정리해서 사실 플록이나 토픽이나 저는 똑같은데 스타일만 이름만 바뀐 거라고 보거든요. 토픽스는 뭐냐면 강정수라는 사람은 안 알려주는데요. 개인정보도 보호해주는데 이 사람에게 관련된 토픽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사실 예전에는 로우 데이터에 가깝게 제공을 해줬는데 지금 우리가 분석해서 주고. 그렇죠. 그 딱 정확한 표현이세요. 과거에는 로우 데이터를 줬다라면 쿠키라고 하는 이 빵푸스러기를 줬다라면 이 빵푸스러기 모아가지고 얘는 이런 과자 좋아해, 얘는 이런 빵 좋아하고 이런 떡 좋아해, 이런 식으로 아예 구글이 분석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구글은 더욱더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네 광고의 효율성들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마테크 기업을 죽이고 구글이 그 위에 올라서려는 거구나. 이런 차원에서 구글의 알파벳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규제 당국에서 또 째려본 거예요. 뭐야? 로 데이터 주다가 이제는 너네가 아예 다 분석해서 주겠다는 건 니네가 다 사람들에 대해서 습성을 다 파악하겠다는 거네.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렇죠. 거네.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 알파벳이 2년을 유예시킨 거거든요. 왜냐하면 2년을 유예시킨다는 건 뭐냐면 요 안에 규제가 어떻게든지 통과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통과된 규제 법안이 또 수정될 일은 없으니 지금 구글이 하려고 하는 전략은 뭐냐, 2년 유예한 이유는 뭐냐면 기술 개발이 늦어져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플럭은 올해 시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기술은 레디 투 고 다 돼 있었던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연장한 것은 좀 규제 법안이 또 통과되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글 손들어가지고 법원에다가 제소하겠습니다. 바꿔주세요. 이거 하는 기간도 필요하거든요. 네. 이거를 넉넉 잡아서 2년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2년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하려던 계획을 하겠다. 이것이 지금 구글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법안을 보고 대응책도 준비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정책이 나오면 구글의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2024년 후반기에 이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글의 매출 구조가 구글에게 유리하게 작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도 보셔야 될 2024년 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올해는 무조건 보셔야 될 것은 규제 법안이 구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메타는 규제 플러스 도전이 너무 많은 거죠. 우선 이미 이 애플이 정책 바꿔버렸고 그래서 타격이 올해 100억 달러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목줄을 쥐고 있고, 아마존은 광고 시장, 광고 시장에서 치고 올라온 거고, 틱톡도 치고 올라온다는 거죠. 틱톡은 광고주를 앗아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틱톡에는 틱톡 메이크 바이 미 잇
뭐 이러한 검색 용어가 해시태그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도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 의사가 틱톡에는 많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틱톡이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이거와 조금 떨어져서 구글을 보자면 구글은 규제 당국의 위협이 크고요. 구글에게 이미 근데 수익성이 반영이 됐어요. 아마존은 위협이 되게 큽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 비교 사이트 쓰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 만약에 이제 저는 네이버의 주가가 언제 내릴 거냐면 네이버 한국에 아마존이 들어와서 성공적으로 안착한다. 그럼 여러분 또는 쿠팡이 매우 안착화돼서 거의 시장의 독점적인 지배력을 예를 들면 한 시장의 50% 시장 점유율 지금 30%도 안 됩니다. 50% 지배율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네이버가 깎인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쿠팡 와우처럼 아마존 프라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건 프라임에서 사요. 미국 같은 경우 시장 점유율이 아마존이 지금 50%고요. 독일은 70%입니다. 아마존이. 이커머스 시장 다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격 비교를 왜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살 일이 있으면 네이버 가서 가격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마존 가가지고 가격을 그러니까 제품을 검색해 버리는 거거든요. 굳이 구글 가지 않고 페이스북에서 리타겟팅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아마존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구글에게도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스북에도 위협되지만 더욱더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는 것은 검색이기 때문에 프로덕트 서치라고 하는 검색 그 제품 검색과 관련돼서는 아마존의 성장은 구글에도 위협이 된다. 근데 제가 지난 아마존 분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존이 광고 매출이 작년에 약 361억 나오면서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어느 정도 이거는 전 상한선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셀링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구글의 매출을 침해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구글도 매출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매출이 크게 올랐던 부분도 이번 반영인 거고. 그리고 이제 과연 이제 구글은 이제 유튜브 통해 가지고 틱톡에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메타도 릴스를 통해서 틱톡에 대응하려고 한다면 구글은 쇼츠를 통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구글도 유튜브에서 광고 머니를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유튜브이 작년에 이제 11월과 12월 미국에 2달 동안 테스트했던 것이 라이브 커머스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지금 뭐 라이브는 되잖아요. 거기다 커머스 기능 붙여가지고 미국에서는 2달 동안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라이브 커머스가 얼마나 유튜브의 계획은 전 세계로 확장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지도 물론 큰 비중은 아니겠지만 광고 매출에 대한 종속성을 조금 탈피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조금은 만약에 여기서 좀 성과가 나온다라면 주가에도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위협들 말고 사실 구글도 타겟 광고를 하고 있는데 네. 타겟 광고가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광고는 짱짱하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구글 같은 경우 우리 디바이스라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우리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크롬을 통해서 우리의 데스크탑에서의 서핑 브라우저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하고 있고 안드로이드에서 구매 패턴이라든지 어떤 앱의 이용 빈도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서버도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에서 용이한데요. 그러니까 머징 데이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머징 데이터들이 풍부한데 페이스북은 머징 데이터를 사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서비스도 뭐 20억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DAU가.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도 많은데 이것만으로는 타겟팅 광고의 효과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항상 잘했거든요. 구글보다 우리는 페이스북 타겟팅 광고가 잘 돼 있어. 왜? 구글은 누구누구끼리 친인척인지 누구누구끼리 친척인지 선생님과 제자 관계인지 이런 거 모르는데 우리는 알거든. 그러니까 타겟팅 관계가 더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글도 타겟팅에 신경 쓰지만 구글은 개인의 비헤이비어, 행동 자체를 분석해서 타겟 광고를 한다라면 페이스북은 행동 데이터 플러스 관계 데이터를 집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그 타겟팅 광고가 더욱더 정교합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이 관계 데이터에다가 행위 데이터의 대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와요. 이번에 버즈피드 뉴스에서 탐사 보도에서 이제 폭로를 했던 게 뭐냐면 미국의 인기 있는 앱 중에 이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플레이.com, 그다음에 뭐 글로리파이 뭐 앱이라든지 그다음에 헬로우라는 앱 뭐 이런 부분 뭐 이 헬로우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틸이 투자를 했고 글로리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앤더슨 호로비츠 같은 큰 VC가 투자를 했는데요. 기도하는 앱입니다. 이 기도와 관련된 카톨릭이나 이런 개신교들의 앱들인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가는 것도 있고 주변 친구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아프고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요 데이터가 이 세 군데다 페이스북에다가 광고 데이터를 팔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가장 인팀한 내밀적인 기도문을 갖다가에 대한 데이터를 팔아왔던 거죠. 근데 이것들이 얼마나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는 메타, 페이스북이 얼마나 다른 앱들에서 나오는 데이터 브로커즈를 통해 가지고 중개상업 사업자를 통해서 사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타겟팅 광고를 정교화하고 있는가.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예를 들자면 과거보다 더 양질의 데이터가 안 오는 거죠. 왜? 여기에서도 다 저기 애플 때문에 막힌 거예요, 추적이. 그러니까 오긴 오지만 더 그 품질이 낮아진 데이터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가 수집하는 것도 품질이 낮는데 다른 데서 사갖고 오는 데이터의 품질도 낮아졌다라고 이제 한 축이 평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기도 앱을 데이터를 사들였다는 것이 이제 탐사 보도에서 폭로가 되니까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원과 하원 이런 부분에서 공화당마저도 빅테크 규제에 원래도 지금 동참했는데 더욱더 강력하게 동참할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올해 메타는 대단한 규제의 채찍을, 규제의 칼날을, 규제의 찬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리하면 그거네요.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은 타겟팅을 하지 않더라도 광고 효율이 높은데 네. 타겟팅이 불가능한 페이스북은 정말 광고 시장에서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규제의 위협은 둘 다 받고 있기는 하지만 페이스북이 더욱더 후폭풍이 클 거라는 거죠. 네. 네, 오늘은 빅테크 규제와 관련해서 메타와 알파벳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